지금 대한민국 상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 바로 구조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국 상가 공실률을 보면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깊고 넓게 터지고 있어요. 서울 핵심 상권조차 줄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수도권 외곽은 이미 1층까지 공실이 내려왔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장사가 잘 되던 지역마저 텅 비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상가 공실률은 지금 발표된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죠. 체감온도 말이에요. 결국 훨씬 더 심각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나 구도심, 그리고 지하상가는요, 공실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아무튼 빠르게 하락세에 들어서고 있었죠. 어느새부터인가 주변에 빈 상가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보통 상가는 주택시장보다 늦게 무너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반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상가가 더 크게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단기 현상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임대료 구조 때문이었어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관리비,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한 곳도 존재했지요. 상권 변화가 생겨도 즉시 반영되지 않는 이 고정임대료 시스템은 한마디로 초기 공실을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믿어지시지가 않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는 그대로 청구되는 이 구조. 절대로 소상공인에게 버틸 시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덫일까요? 그 사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급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쇼핑몰로, 쇼핑몰에서 아울렛으로, 아울렛에서 복합몰로,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해결되는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동네 상권은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오프라인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소비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유입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그 변화를 전혀 흡수하지 못했어요. 시대에 늦춰진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너무 앞서가고 있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뭐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모든 상권의 변화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다하게 많이 공급했었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주택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 많은 자금이 상가 분양으로 이동했고 수요보다 훨씬 많은 상가가 생겨났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구조는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잉이 아니라 사람보다 상가가 더 많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전국 도처가 모두 공사판이었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탐욕이 만들어낸 인재이었던 거죠. 분양가만 높여놓고 정작 그 안에서 숨쉬며 장사할 사람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의 중심 테넌트도 문제였습니다. 핵심 점포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로 채워지면서 동네만의 개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끔찍할 정도로 말이죠. 어디를 가도 같은 브랜드, 같은 메뉴, 같은 인테리어만 보일 뿐 결국 소비자는 굳이 이 동네에 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특색이 없어진 상권은 경쟁력을 잃기 쉬운 구조가 되죠. 결국 자본의 논리가 상권의 영혼을 갉아먹은 셈입니다. 부동산 투자 심리도 무너졌어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가 투자자는 월세 수익보다 원금 회수에 집중하게 됐지요.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결국 매매가는 떨어지고 높은 월세를 받아야만 하니 상권 유지 동력은 급격히 약해졌던 거예요. 투자자도 임차인도 소비자도 모두가 버티기 어려운 임계점에 결국 도달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결국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구조가 한마디로 미친 거죠. 이것은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예요. 진짜 빙산이 나올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지하상가와 지상상가는 동시에 붕괴하고 있습니다. 근처 지하상가 한번 가보세요. 핵심 업종인 의류와 잡화가 완전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상상가는 카페와 식음료 중심으로 쏠리면서 결국 경쟁력 있는 업종이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들을수록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사실일까?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하향 평준화된 업종 구성은 상권 가치를 더 떨어뜨렸습니다. 소비자의 이동 방식도 바꿔놨고요. 예전처럼 걷다가 혹해서 들어가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도 변해가고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목적이 생기면 이동하고 끝나면 바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으로요. 목적형 소비가 증가하면서 목적 없이 자리만 지키는 상가는 더 이상 유효한 공간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확실한 매력이 있는 핵심 상권으로만 몰리고 나머지는 정리되거나 재구성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처럼 도심 재개발이 시작되면은 말이죠. 상권은 다시 한번 크게 재편되겠지요. 장사 방식도 작고 빠르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바뀔 것입니다. 상가 공실은 단순한 빈집 문제가 아닙니다. 상권의 역할, 소비 패턴, 공급 구조와 연계되어 있죠. 그리고 자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버티는 것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이 판을 뒤집을 새로운 통찰이 필요할까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직시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더 단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변화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시대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변곡점은 결코 모두에게 공평하진 않거든요. 누군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누군가는 그 파괴된 잔해 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겠죠. 지금 보고 있는 이 텅 빈 상가들은 단순한 부동산의 몰락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것은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탐욕의 시스템이 통째로 폭발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어설픈 희망 고문은 독이 될 뿐이죠. 정부의 대책이나 내일의 경기 회복 같은 막연한 기대는 이제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이 잔혹한 현실을 관통하는 차가운 눈입니다. 사실 진짜 공포는 상가가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몰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기록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폭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화염 속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는 본능적인 싸움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냉혹한 진실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깨어있다는 증거이자 영상 제작에 있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